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벌써 코끝이 살짝 시린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코가 높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네. 겨울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낙엽도 하나둘 톡톡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는 게 금세 가을이 지나겠구나. 나이를 또 먹겠구나. 이런 기분에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요즘 가을은 네. 계절의 이제 시계로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요?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가을이 가는 게 네.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더 슬프실 것 같아요. 또 나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점점 와인 같은 사람이라서 예. 네, 더 깊이가 있어지고 지금 오.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은솔 씨는 뭐 이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은 2달 동안 또 선배님의 2022년을 이 마지막 젊음을 꽉 채우면 되죠. 마지막 젊음? 네, 마지막 입세.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올 한 해를 더 꽉 채우기 위한 과거 여행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882년 수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에서 머무르던 박영효 일행은 대중 계몽을 위해 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신문 제작을 도울 기자와 인쇄공 등 몇 명의 일본인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조선에서 한성부 판윤에 임명된 박영효는 고종에게 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렇게 1883년 2월 28일 고종으로부터 신문의 간행을 명받았습니다. 그럼 한성순보 이전에는 신문의 형태를 갖춘 게 없었던 건가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조정의 소식을 필사해서 양반 관료들에게 반포한 조보라는 게 있긴 했는데요. 근대신문과는 거리가 있어서 최초의 근대신문은 이 한성순보로 보고 있어요. 한성순보에는 과거의 관보가 다루지 않았던 시사성 있는 보도, 그리고 새로운 서양 문화 소개 같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신문다운 신문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해 4월 박영효가 좌천되면서 신문 발간 작업은 잠시 중지됐고 이때 박영효의 부탁으로 실무 작업을 맡고 있던 육일준 역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급진 개화론자들에 의한 신문 발간은 중단됐지만 그 의지는 온건 개화론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이후 1883년 10월 31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가 첫 호를 냈는데요. 관보와 신문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또 열흘 간격으로 발행하는 발행물인 순간신문으로 월 3회 발간됐습니다. 한성순보는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이듬해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불에 탈 때까지 열흘에 한 번씩 꾸준히 발간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네 번째 총리인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자신의 집무실로 가던 도중 경호원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을 거둡니다. 1984년 10월 31일 9시 30분경 당시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이 수상실로 출근하기 위해 뉴델리 관저를 나서던 중 자신의 경호원이었던 시크 교도 3명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아니, 경호원에게 암살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은데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나요? 네, 범인 2명은 현장에서 사살이 됐고 1명은 생포됐어요. 인디라 간디는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외동딸로 1917년 인도 알라하바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후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귀국해 아버지 네루를 따라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했습니다. 1947년 독립 후에는 아버지로부터 정치 수업을 받고 여당인 인도 국민회의파에서 활동하다 1959년 당수가 됐는데요. 1966년 제3대 총리가 된 인디라 간디는 1977년 총선에서 참패하기까지 인도를 통치했고 1980년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크 교도들은 인디라 간디를 증오했던 걸까요? 인도의 여러 주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크 교도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시크 교도들의 분노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노는 결국 암살로 이어졌는데요. 인디라 간디의 죽음으로 뉴델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2천여 명의 무고한 시크 교도들이 사망하기도 했어요. 인도 총리인 라지브 간디가 어머니 인디라 간디 전 총리에 이어서 또다시 시크 교도의 테러로 숨졌습니다. 이후 인디라 간디의 뒤를 이어 인도 총리가 된 장남 라지브 간디도 1991년 테러로 사망해 네루 간디 가문은 비극의 가문이 되고 말았는데요. 비극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인디라 간디의 손자 라흘 간디가 현재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고 있어 계속해서 가문의 정치 명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66년에는 린드 존슨 미국 대통령이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린드 존슨 미 대통령은 동남아 6개국 순방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요. 이때가 베트남 전쟁 시기였죠? 맞아요. 당시 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미국과 유례없는 우호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틀 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린드 존슨 미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관계의 우호를 재확인했다고 하죠. 또 2012년에는 충북 청주에서 철기시대 세형 동검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에도 청주 비하동에서 흑색 마연 토기 및 점토 대토기가 함께 발견돼 유물로 소개된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형태의 세형 동검이 발굴 출토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네.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정말 궁금해져요.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